안녕 예쁜이들. 메리 크리스마스. 잘 지냈어? 너무 추워. 미쳤어. 날씨가 미쳤어. 언니 얼어 죽을 것 같아. 그리고 언니 헤어스타일 바뀌었어. 언니가 거지존 탈출하겠다고 머리를 볶았어. 어떤 것 같아? 자, 언니가 너무 오래 걸렸잖아. 일주일이 걸렸잖아. 미안해. 언니도 바빠가지고 좀 늦어졌어. 그리고 이번에는 할 내용이 조금 언니가 설치업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했고, 틀린 정보를 주면 안 되니까 또 거기에다가 언니 그 썰도 같이 이제 또 녹여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. 바로 시작할게. Let's go.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에미레이트하고 카타르에 관련된 이야기야. 두 회사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, 아마 이 중동 항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엄청 이 회사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. 에미레이트하고 카타르가 사실은 비교하기가 참 애매한 회사기는 해. 언니도 두 항공사를 다녔지만 너무 다르거든. 너무 달라. 진짜 회사 규모부터 규율부터 시스템 자체가 완벽히 달라. 그래서 이 회사의 비슷한 점이라 함은 둘 다 이제 중동에 있다는 거, 그리고 중동에서 한국인 승무원을 뽑은 지 이제 좀 일찍 뽑은 항공사이기 때문에 한국인 선배들이 많아서 아마도 그래서 정보가 많고, 또 선배들이 아직도 많이 근무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레퓨테이션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을 아직도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항공사이기도 하고, 또 중동 항공사 내에서 규모가 큰 회사이기도 하고, 중동 안에서. 그리고 그 중에서 에미레이츠는 그 안에서 또 탑이잖아. 그 요즘 어월즈에서 카타르가 좀 1등을 많이 하긴 했지. 그런데 회사 규모만 따지면 에미레이츠가 월등히 큰 회사야. 그건 확실해. 언니가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어. 그리고 언니가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정보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또 하는 작업을 거쳤어. 틀린 정보를 주면 안 되잖아. 우선은 이제 에미레이츠는 규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면 돼. 왜냐하면 몰랐다?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. 그냥 두바이 이것만 알았어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. 그게 아니라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와, 진짜 그 본사 사이즈부터 해서 트레이닝 퀄리티도 어마어마하고, 또 게다가 언니가 퇴사하고 나선가? 그 해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, 승무원의 수만 19,000명 달성했다고 하면서 그때 파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, 기억에. 승무원의 수만 얘기하는 거야. 승무원의 수만 19,000명이야. 우리나라에서 사실 한 몇천 명만 되는 직원을 가진 회사들을 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. 근데 이 항공사는 승무원의 수만 19,000명이고,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종사 따로 있을 거고, 뭐 카고 따로 있고, 뭐 매니저들도 따로 있고, 뭐 따로 있고,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. 교육하는 사람 따로 있고, 거기다가 뭐 하다못해 우리 밀 서비스 나갈 때 하는 그런 케이터링 따로 엄청 많잖아. 그리고 우리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 수 어마어마하지. 본사에서 일하는 오피서들 수 어마어마하잖아. 사실 승무원보다 그분들의 숫자가 훨씬 크잖아. 근데 기내에서 뛰고 있는 승무원의 수가 19,000명이라 함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, 사실. 그러니까 그렇게 큰 회사기도 하고, 또 이 에미레이츠는 회사가 1985년도에 세워진 회사야. 그래서 벌써 30 몇 년이야. 만으로 36년, 7년 됐을 거야. 언니가 84년생이잖아. 1년 차이밖에 안 나. 그러니까 꽤 오래된 항공사이기도 해. 그런데 이제 카타르는 93년도에 이제 첫 비행을 시작한, 오피셜리 이제 93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그 차이가 좀 있지. 거의 뭐 8년 이상 차이 정도가 있잖아. 9년인가 뭐 아무튼.
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언니가 에미레이츠 입사했을 때 그 당시에 언니가 이제 A380 크루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A380이라는 비행기 알잖아.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비행기 기종 중에 가장 큰 전보이고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언니가 입사했을 때 32대를 주문했다고 8월 달에 뉴스가 났었는데 그 32대를 오더를 하면서 총 90대를 오더한 지금 현존하는 항공사 중에 A380을 가장 많이 오더한 항공사로 유명해졌어. 그러니까 자본력이 어마어마한 거잖아. 한 대만 해도 몇 조가 되는데 90대라니요. 그러면 그 한 대 투입되는 승무원의 양이 24명에서 많게는 27명 정도가 돼. 그러면 한 대 투입되는 그 승무원의 수가 그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90대를 주문을 했다는 거면 그만큼 많이 뽑겠다는 소리인 거잖아, 그 당시에. 그 당시 에미레이츠가 2010년도가 어마어마하게 붐을 막 이룰 때였어. 그래서 회사의 그 Keep Discovering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도시를 가겠다. 근데 사실은 에미레이츠가 굉장히 많은 데스티네이션을 갈 것 같잖아. 굉장히 많은 데스티네이션을 가기는 해. 맞아. 가기는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스티네이션을 가고 있는 항공사는 사실은 터키 항공이야. 터키 항공이 지금 랭킹으로 따졌을 때는 1위로 가장 많은 데스티네이션을 가고 있는 현존하는 항공사 중에 하나야. 월등히 차이가 나게 전 세계를 다 가고 있어. 터키 항공이. 에미레이츠하고 카타르는 데스티네이션이 얼추 비슷하긴 해. 근데 사실 카타르가 동유럽이나 아프리카 작은 도시 같은 데를 좀 더 많이 뚫긴 했어. 왜냐면 카타르는 작은 기종들 있잖아. A319, 320, 330 그리고 작은 기종들이 갈 수 있는 데스티네이션들이 또 있어. 그거는 조금 비행을 하다 보면 배우게 되는데 공항의 사이즈와 우리가 이착륙할 때 가는 그 도로 있잖아. 그 도로의 길이와 지역적 여건과 지리적 환경과 이런 게 모든 게 3, 4박자가 다 맞아야지 어떤 기종이 들어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돼. 그런데 380과 777은 작은 기종이 아니야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는 한정적이야.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시들 있잖아. 약간 카투만두 같은 그런 데들은 큰 기종은 들어가기가 힘들어. 왜냐하면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테이크오프를 해가지고 다른 공항으로 만약에 착륙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어떤 비행기 기종이 그 근처에 있는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느냐까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종에 따라서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변 공항까지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뭐 퓨얼이 모자랐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터져가지고 응급 상황이 터져서 다른 공항에 떨어져야 되거나 정말 변수가 많거든. 그런 변수를 다 따졌을 때 이 비행기 기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적 특성까지 다 따져서 데스티네이션을 정하게 되는데 380은 더블데커잖아. 브릿지가 2개가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니가 2010년도에 입사했을 때는 많은 공항에서 더블데커 브릿지를 연결할 수 있는 공항이 많지 않았어. 자랑스럽게도 인천공항은 가능했지. 그래서 언니가 380으로 입사를 했을 그 당시에는 2010년도에 언니가 정말 멋지게 인천비행을 미친 듯이 했었어. 너무 행복했었어. 단점도 물론 있어. 뭐냐면 언니는 2010년도에 나는 승무원이 됐으니까 진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시를 나는 갈 수 있다. 갈 거다.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놈의 더블데커 전보 이 뚱땡이 항공 비행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도시가 몇 개가 안 되는 거야. 예를 들어볼까? 언니 베이징, 인천, 시드니, 오클랜드, 또 태국, 방콕, 그리고 뉴욕, 또 제다,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제다,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10개가 안 되는 도시만 다녔어.
그걸 한 2년 가까이, 거의 2년 가까이를 10개가 안 되는 도시만 다녔어.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.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거든. 왜냐면 한 달에 비행을 7개를 한다고 치면 10개 중에 7개라고 생각을 해봐. 웬만하면 계속 겹쳐. 특히 런던, 맨체스터 가잖아? 지긋지긋하게 가. 똑같은 데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웬만한 거기 사는 지역 주민보다 내가 더 잘 알아. 그 정도로 갔던 데를 또 가고 했지만 또 장점도 있어.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? 그 당시에는 A380과 메인 플릿이라고 이제 두 가지를 나눴어. 그래서 A380 크루는 A380 라이센스만 받고 메인 플릿 크루들은 그 다른 기종, 그 예전에 에미레이츠는 작은 기종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기종 모든 라이센스를 땄었어야 했어. 그래서 그 작은 기종들은 많은 도시를 가지만 그만큼 턴도 많아. 턴이 많다 하면 비행시간이 짧겠지. 비행시간이 짧은데 이렇게 풀매를 해야 돼. 풀매를 하려면 언니는 좀 느리거든. 메이크업 하는데 한 2시간 걸려. 2시간에 얼굴이 아닌데 2시간이 걸려. 언니가 조금 속도가 빠르지 않아가지고 보통 비행 이제 만약에 그 크루버스를 타기 4시간 전에 일어나. 4시간 전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하고 화장하고 그리고 이제 옷 입고 짐 챙기고 짐은 미리 보통 챙겨놓긴 하는데 한 번 더 이제 어레인지를 하는 거지. 그리고 브리핑 할 거 살짝 한번 뭐 바뀐 거 없나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버스를 타는 그 순간까지 보통 4시간이 걸려. 그러나 보통 남자 크루들은 한 20분, 30분이면 충분해. 화장을 안 하잖아. 그리고 언니가 유독 다른 크루들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해. 왜냐면 언니는 화장하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또 뭐 가끔 가다가 유튜버들 화장하는 것도 또 한번 쳐다보다가 나도 하다가 이랬거든. 어쨌든 언니는 그렇게 좀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해. 그래서 뭐야 언니 뭐 이거 왜 이 얘기가 왜 나지? 잠깐만. 그래가지고 장단점이 있어. 언니는 A380 크루였기 때문에 웬만한 비행들이 다 장거리였어. 장거리의 장점이 뭐야? 거의 다 레이오버지. 레이오버의 장점이 뭐야? 가서 하루 빡세게 놀고 또 쇼핑하고 쇼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? 체류비가 있어야 되잖아. 레이오버가 있으면 체류비가 있고 또 장거리면 뭐가 있어? 비행수당이 높겠지. 그렇게 되는 거야. 많이 일하면 많이 받아. 똑같아. 그런데 이제 단거리의 장점도 있어. 되게 가볍게 가서 가볍게 올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밀 서비스가 헤비하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음료 서비스만 하고 끝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냥 딱딱딱딱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밀 서비스가 나간다 한들 되게 단순한 밀 서비스 그냥 히팅하고 바로 딜리버리하고 클리어런스도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는 그냥 박스 형태로 된 것들도 있고 내가 뭔가 어레인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가족이 있는 크루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자기가 플랜이 있거나 뭐 교육을 받고 있거나 뭐 자기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턴을 많이 선호하기를 해. 하지만 이제 우리처럼 입사 초기에 쪼랭이들은 길고 멀고 막 많이 스테이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. 많이 보고 싶잖아. 오래 놀고 싶잖아. 뉴욕 가서 막 지금 어제 크리스마스였잖아. 크리스마스 날 어디 가고 싶어? 큰 트리 보러 뉴욕 한복판 가가지고 그런 거 하고 싶고 해피 뉴 이어 할 때 뉴욕에서 막 그 심볼 막 터지고 막 이런 거 보고 싶잖아. 그 380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. 언니가 입사했을 때 이제 32대를 주문했고 에미레이츠에서 딱 90대를 이제 오더를 하면서 이제 와,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80을 주문한 항공사다. 막 최대 규모다 하면서 이제 막 뉴스에 났단 말이야.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 2010년도에도 벌써 이미 10대를 보유를 하고 있었어. 근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는 A380이 아직 없었고 그리고 201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대한항공에서 오더한 그 380이 이제 대한민국 그때 처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.
그 에미레이츠는 사실 A380 2005년도에 이제 싱가포르 항공이 아마 2004년도인가? 그때 처음 오퍼레이팅을 한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A380이 운행을 한 거고, 2005년도가 에미레이츠가 이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A380을 오퍼레이팅 한 최초 두 번째 항공사가 된 거야. 그 이후로 지금은 웬만한 항공사들, 대형 항공사들은 A380을 다 많이 가지고 있지. 그런데 이제 지금 A380이 미래가 아주 밝진 않잖아. 에어버스에서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했고, 그리고 이제 많은 항공사들이 이제 오더를 접고, 더 이상 이게 이제 노후가 되면 이제 다시 리페어 할 수가 없는 기종이 돼버리면, 다시 정말 역사로 사라지는 기종이 될 수도 있는 거지.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. 언니가 비행을 할 때, 우리는 첫 번째 그 비행기를 알파, 베타, 알파, 브라보, 찰리 이렇게 해서 A, B, C, D 이렇게 해서 순서를 매겨. 이름을 매겨. 그러면은 거기에 알파라고 하면 첫 번째 비행기잖아. 그래서 2005년에 처음 비행했던 그 A480 알파하고 A하고 B가 이제 할머니, 할아버지가 됐잖아. 벌써 비행한 지 2005년이니까 2020년도에 이제 마무리를 한 거야. 리타이어 한 거지. 오래돼서.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시간이 흐름을 언니가 새삼 느낀다. 언니도 2010년도에 처음으로 갔을 때 정말 너무너무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이라는 거에 B자도 모르고 갔고, 뭐 A380이 뭔지도 몰랐어. 우리 언니 매니저가 언니 옛날에 졸업사진에 언니 그 흑역사라고 하면서 막 통통해가지고 매니저랑 둘이 찍은 사진에서 보면 그 매니저 있잖아. 그 매니저가 언니한테 이제 뭐 congratulation 하면서 너 A380에 크루가 된 거를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하해 하면서 언니한테 이메일을 보내준 거야. 그 당시 언니는 누가 내 매니저인지도 몰랐고 내가 380 크루인 게 왜 축하를 받아야 되는지도 사실 몰랐었어.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당시에 이제 메인과 A380으로 나눴을 때 A380 크루를 이제 약간 회사 내에서 뭔가 좀 이제 특별 뭐 프리미엄처럼 이제 그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게 있었어요. 약간 분위기가 그 당시에. 왜냐하면은 380 비행기가 이제 최신형이기도 했고 또 라운지를 그 안에다가 만들기도 했고 홍보를 엄청 했단 말이야. 그 스파 샤워 이제 하늘에서 샤워한다 막 이러면서 스파 뭐 그 담당하는 크루도 서비스 크루도 따로 뽑고 해가지고 막 거의 1등석 중에 1등석 해가지고 완전 막 럭셔리하게 이런 걸 막 프로모트를 많이 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은 좀 더 특별한 프리미엄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나 봐, 회사 내에서.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입사하는 이 쪼랭이한테 너 축하해, 너 380 크루가 됐어 라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줬고 언니가 딱 380 이제 다른 크루들이랑 앉아가지고 트레이닝을 받는데 보니까 절반 이상이 전직인 거야. 다 베테랑 그 전직 승무원들인데 이 쪼랭이 하나 언니가 가가지고 멍 때리고 교육받는 거 봤잖아. 언니 트레이닝 받을 때 이러고 있는 거 봤잖아. 멍 때리고 정신 나가가지고. 그래서 영어도 막 어버버버 뭐라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때 잭이 막 하나 알아듣겠어? 이랬다는 거 얘기해줬지. 기억나지? 그래서 언니가 나 모르겠어. 다시 한 번만 언니 이랬다니까. 그런데 또 언니가 되게 솔직하게 또 성격이 어디 가겠어? 나 좀 모르겠어. 한 번만 다시 알려줘. 막 이러면은 하나 listen carefully 하면서 이제 또 알려주고 막 그랬거든. 진짜 고마운 친구였지. 정말 못 잊어. 그런 인스트럭터들을 너네도 꼭 만나길 바래. 언니 카타르에서도 인스트럭터 잘 만나가지고 졸업할 때 너무 감사해서 언니가 영상 만들어 드렸거든. 그랬더니 그 인스트럭터가 아직도 우리 그 배치를 기억한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모든 추억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만들어 가서 내가 내 인생을 꾸려 나가는 거야. 그치?
그런 것 같아. 그냥 대충 앉아서 그냥 그 자릿수, 머릿수를 채우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만, 쫄보여도 조금만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 조금 더 하고 더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조금 이벤트를 하나 더 하고 열심히 했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걸 한번 느끼잖아, 경험하잖아. 그러면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. 또 언니가 회사 비교하다가 또 헛소리 하고 있어. 미안해. 잠깐만, 다시 돌아가. 그래서 그 매니저가 이제 congratulation 이메일을 보냈어. 그래서 언니가 그걸 받고 와, 우리 매니저구나. 와, 신난다. 이러면서 이제 이메일을 받고 뭣도 모르고 이제 입사를 했어.